네, 오늘의 금쪽 같은 해 종목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고민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 LG화학이고요. 매수가 29만 6천 원입니다. 중기적 목표로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LG화학은 최근 주가 아주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좀 흐름이 좀 나빠요. 오늘은 뭐 살짝 반등 나오긴 했는데 네. 자 요즘 뭐 2차 전지 쪽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LG화학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 유행입니다. 네, 볼만하면은 죽이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주가 사실 우리 시장 옵션 만기예요. 네. 8월물, 본월물 만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월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도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위클리가 아니라 본월물 옵션 만기인데 이렇게 옵션 만기, 주식 선물, 파생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리고 그 흐름 때문에라도 기초 자산의 움직임이 자꾸 제한되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뭐 CFT도 마찬가지고 ELW, ELS 연계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무언가를 탈피하기 위해서 올라온 흐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 쪽에서 쭉 빨아들인 수급들이 ETF 전반적으로 리밸런싱이 들어가면서 보여진 현상이라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을 좀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0만 3천 원 위로 올라오면은 조금 더 비비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요. 하단 구간은 25만 2천 원 살짝 깨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면 저는 35만 원대 위로 그리고 그 이유는 40만 원대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35만 6천 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중기 관점으로 놔두셔라. 이거를 팔고 혹은 뭐 물타기를 조금 올라오면 팔고 뭐 나가서 딱히 또 볼만한 것도 없어요. 또 그나물에 그거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정 비중 놔두시고 또 갈 수 있는 다른 종목 적정 비중으로 또 사두시고 조금 골고루 로테이션되는 흐름들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홀딩하셔라. 네, 자 요즘 뭐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비슷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가 한 35만 8천 원 정도 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고가격까지 아직 괴리가 있는 상태니까 뭐 여기서는 또 빠지면 좀 올라올 만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게 최근에 종목들이 대부분 증권사에 제시하고 있는 가격권 부근까지 한번 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에 한번 부닥쳤다가 내려오면은 네. 거기서부터는 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게 이제 올라와도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그동안의 주도주였는데 조금 박스권 흐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뭐 목표가 한 35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 30만 원 넘어가면 또 한번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안에서도 LG화학이 조금 또 지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 기왕 중장기로 보시는 김에 35만 원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 실리콘2 들어왔고요. 매수가 48,500원이고요.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내일도 하락이 이어질까요? 오늘 이제 실적이 조금 삐끗했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꽤 많이 빠졌습니다. 뭐 오전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없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한 18%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이걸 지금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 신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험 신호로 어, 저 같으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때면 언제 팔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소폭 영업이익을 하회했다 이런 네.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화장품 관세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15% 정도 관세를 맞았다 이런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제 관세가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내용이지 크게 관세를 안 문다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에요. 네. 3,000원 선에서 지금 6만 원 선까지
그건 뭐 한 2, 3년 사이에 지금 올라왔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실적 업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실적이 또 예상치를 한 2에서 5% 정도 뭐 크게 하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들어서 좋았던 것들도 차익이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제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차익 빌미로 이렇게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이동 평균선들을 보시면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기가 몰려 있거든요. 단기동 평균선들이 몰려 있어요. 여기에서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그냥 트리거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나오니까 그냥 5일장에 물건 팔듯이 전체적으로 다 들고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얼마였죠? 48,500원 네. 정도? 그 정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120선 라인 4만 원 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안 깬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본전 정도 48,500원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저는 매도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너무 급하게 과하게 빠졌으니까 주중에 일단 반등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조금 무거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실리콘2는 실적은 그래도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추정이 뜨고 있는지 저희 미래가이드 통해서 잠깐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이 실리콘2의 2012년부터 최근까지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요 오른쪽 세 개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내년, 내후년 추정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녹색 선이 영업이익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2천억을 넘길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 3천억, 내후년에는 한 4천억까지 될 것 같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실리콘2 전망을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 오른 건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요. 요 왼쪽에 하면은 실리콘2의 월봉인데 이제 상장 이후로 주가가 이것 때문에 많은 밑에 있던 게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증권사 목표 주가는 또 6만 원이에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내후년까지 사상 최고 실적 낼 것 같은데 그거 감안했을 때 6만 원 정도가 목표다 이렇게 불러놨다 보니까 최근에 결국 6만 원 찍고 내려오는 게 좀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내년, 내후년 어쨌든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단기간 빠지면은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목표가를 업계에서 6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5만 원 넘어가면 먹을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러면 좀 재미없는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 타이밍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본전 정도 왔을 때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최종혜님의 종목이고요. SK 오션플랜트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9,330원, 15% 가지고 계신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채팅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SK 오션플랜트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 종목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점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주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전에 2022년도 이후에 쭉 올해 초까지 흐름을 잡지 못하다가 LNG 관련돼서 이제 조선 모멘텀도 갖고 있고 해상 풍력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조선 모멘텀을 좀 보려고 하죠.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그 조선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안 간 게 뭐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계속 21,400원, 22,000원 요 구간에 오면은 몇 주째 주봉상 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얻어맞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해소를 하고 있는데 하필 현재 구간에서 오늘 걸린 자리 있죠. 오늘 고가권 자리. 요거 밑으로 물량을 조금 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의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하단값이 한 17,400원, 17,800원 선까지 후퇴를 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빠른 시간에 왔다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흐름을 잡는다고 하면 좀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놔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내려올 때 23,8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임계점을 만들어 뒀거든요. 현재 수급을 갖고 끌어올릴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하면 그 수치까지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서 뭐 조선주를 보든 뭐 기자재를 보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흐름 좀 한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넘어가는 구간이 보여진다거나 혹은 23,800원을 때린다 하면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좀 청산을 하였으면 그 전까지는 좀 잘 홀딩하고 계시다가 네. 눌림 준다고 물타긴 하지 마시고요. 있는 비중 좀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SK 오션 플랜트도 좀 전 살펴봤던 이 실리콘투랑 좀 비슷한 그림입니다. 바로 실적표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SK 오션 플랜트도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지금 보시면 올해, 내년, 내후년도의 추정 실적이 지금 뜨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사상 최고치 갱신을 뜨고 있고요. 이거 덕분에 사실 올해 주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문제는 이것도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가를 한 23,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최근에 23,000원 부근에 와서 못 가는 이유가 뭐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인 건 맞는데 요거 반영해서 23,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냅두시되 네. 올라오면 조금 차익 실현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짚어주신 가격대 기억하셨죠? 23,800원 또는 직전 고점 넘어가면 정리하시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담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퓨처염이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5만 6천 원에 15%요. 35만 6천 원이요? 네. 네네. 그러고 15% 가지고 계시고, 네. 35만 원이면은 올해 조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네. 요거 그러면 가장 좀 고민되거나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건지 하고. 네. 네, 그 근처까지 올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망이랑 물타기 해도 네.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자, 네. 포스코 퓨처엠 사실 비단 이 전화 주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물려 있으실 만한 네. 종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서 손실 나신 분들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추인데, 자 이게 완전 턴어라운드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또 반등 나오다 말 신호로 봐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얼마? 35만 6천 원이요. 35만 6천 원 같으면은 손절 단가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네. 네. 손절 이미 넘었어요. 손절을 거의 뭐 얼마 빠지시도 뭐 안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은 잡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시청자님께서 여유가 더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하단으로 떨어져도 지금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 만약 내려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저는 보통 종목들을 그냥 그대로 반등 가지고 가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네. 지금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정 물량들이 상장이 되었고 6월달에 그 물량들을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 2차전지 쪽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까지 온풍이 그렇게 막 열기가 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그 ESS 쪽에서는 네. 지금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이제 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동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CNGR하고 ESS용 LFP 배터리 요 합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쪽이 되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가격 통제, 리튬 가격의 반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리튬 가격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이제 그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이가 좀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은 뭐 완전히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점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만 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 때 35만 6천 원은 아마 떨어진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 관세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조금 살아나고 그다음에 2025년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이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조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금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 보유하신 분들 시청자님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연말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22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2023년도에 2차 전지 강풍 불었을 때 포스코 퓨처엠도 그 67만 원까지 갔었던 기업인데요. 올해 5월 달에 10만 원이 깨졌었죠. 네. 거의 뭐 쉬지 않고 2년 내내 빠지다가 참 다행히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요즘 어쨌든 2차 전지 업황이 여전히 안 좋은 건 맞지만 최근에 뭐 리튬 가격 반등이든 뭐 ESS 쪽에 좀 수주 들어온 부분이든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좀 심한 게 좀 하락했던 부분은 좀 돌리지 않을까 요런 분위기라서 2차 전지는 일단 좀 더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사실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추가 매수를 또 빠질 땐 안 하다가 오를 때 또 쫓아가면 사자마자 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가지고 계신 상태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눌릴 때 한번 네.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대의 가격 짚어주신 게 13만 원 부근이었고요. 연말까지 22만 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빠졌던 만큼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한터 증권 2,910원이고요. 네, 한 60% 60%요? 오, 한 번에 요만큼 다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매도하실 타이밍을 조금 궁금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그거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예. 네. 네, 자 유한타 증권 기가 막히게 잘 사신 것 같은데 2,910원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신 것 같은데 조금 최근에 아쉬운 부분이 갑자기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왜 빠질까? 요즘 뭐 사실 유한타 증권만 이런 게 아니라 증권주 전반이 다 같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업계에서는 뭐 어쨌든 증권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최근에 빠진 거 감안하면 이제 또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도 좀 갖게 되고 자 유한타 증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일 장 열리면 바로 파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60%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증권주들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목 전신이 동양증권이거든요. 유한타증권. 그렇죠. 동양증권에서부터 유한타로 이적이 된 이후로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 하나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을 보면은 물론 수급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증권주들이 다 움직여야 되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증권주들이 움직이고 뭐 밸류업 관련돼서 움직이고 유행처럼 트렌드 따라 움직임을 줬지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자플래닛 기준 종합평점이 3.2입니다. 3.2. 즉 워라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워라벨이 3.4, 사내문화가 3.1, 캐치리뷰를 보게 되면은 워라벨 60점, 복리후생이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업이 애플이나
네이버라든가 메타처럼 반바지 입고 가서 편안하게 일을 하고 산에 좋은 분위기고 계셨어요,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오고 그거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가능한 거지.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뭐해서 뭐 비율을 맞춰준다. 그만큼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수익이 날 수 있었지만 이후에 그 미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삼성증권이라든가 오히려 대형증권, 그다음에 키움증권, 아예 이거보다 작은 증권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지금 위치 자체가. 액면가 5,000원짜리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3,500원, 4,000원 올라왔다고 해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회사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잘못했다, 회사 사내분위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들이는 것보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죠. 증권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버는 수수료가 몇이다 이걸 다 떠나서 원자재가 뭐죠? 그 원자재를 가지고 잘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느냐의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약간 지금 현재 시대 사회상에 있어서 조금은 어긋난 조금 더 타이트한 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율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가긴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흐름을 준다고 해봐야 정고 부근.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이거만큼,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600원까지 올라온 이 흐름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에 60%의 비중 그 이상을 태우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이거를 60% 이상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네. 왜냐하면 증권주들은 지금 현재 지수가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변동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면 더 나은 증권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격 조건을 뽑아봤는데 3,200원 그래도 이제 미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 미련 갖고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3,200원을 절대적인 이 구간으로 잡아두시고 이탈하면은 싸그리 정리를 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일 좀 어느 정도 반 이상 정리하시고 또 3,700원 위로 올 때 나머지 반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주관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요건들을 파봐도 저는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 수익 구간이라고 하면 빠져나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보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실 뭐 유안타증권의 올해 주가 상승과 최근 조정은 유안타증권 별개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증권주 전반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국 이제 6월 달에 대선 이후로 이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개혁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시가 좀 재평가되고 정시도 좀 좋아지고 또 일부 뭐 금융주나 이런 증권주들을 뭐 좀 배당을 좀 늘린다든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 금융주 아니냐 해가지고 이쪽이 돈이 돈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세게 움직이다 보니 최근에는 올랐던 거 좀 반납하는 네. 지금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하나 참조적으로 유안타증권의 지금 오늘자 시가총액이 7천억이거든요. 유안타증권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940억, 순이익은 730억 벌었으니까 지금 딱 PER 10배 살짝 안 되고요. 아마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한 8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참조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청산 가치가 작년 기준으로 1조 6천억이니까 지금 또 PBR은 0.3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은행주나 이 증권주 올라간 게 저 PBR 저퍼라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조정받는 거는 요 회사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증권주 전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세게 붙다 보니까 이제 이달 들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 줄 거 놓고 앞으로 좀 박스권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가자니 지금 기관들이 증권주 좋다고 샀다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뭐 거버넌스 개혁 수혜는 아닌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또 심하게 떨어지자니 여전히 저 PBR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부분의 증권주를 좀 박스권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짚어주신 이 절대적인 지지선이 3,200원이었거든요. 요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장에 일단 조금 반절 정도 비중이 많으시니까 정리하시고 또 3,700원 이상에서 나머지 정리하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다른 쪽을 또 살펴보자. 이렇게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라아니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전력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8,550원인데요.
있고요. 20% 들고 계신데 요게 내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거 홀딩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사실 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일단 최근 분위기 좋았다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한 이틀 살짝 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지금 실적치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작년 또 턴어라운드 했고 이제 올해 지금 13조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상장 폐지를 좀 시키는 게 좋겠다. 네. 그 상장 폐지가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 이런 어떤 요금 정책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400원, 500원 선 라인에서 지난 6월 말에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는 쌍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요즘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좋아도 약간은 이제 차익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고점권에 있으면은 오히려 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시하신 가격이 38,550원. 38,550원요. 지금 현재 20선 라인에 윗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호실적으로 해서 아침장에 NXT나 내지는 또 장중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4만 원 선 초반권 언저리에서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시고 네. 그 이후에 좀 흐름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이 정말 좋아서 나는 이 종목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스를 돌파하든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난 뒤에 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한국전력도 뭐 요즘 뭐 올해 상반기 주도주라고 보셔도 무난한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중요한 매출 전망치 잠깐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왼쪽 화면을 지금 보시면 자 이 녹색 선이 2022년도에 밑에 떨어져 있죠. 이 적자였다는 얘기거든요. 적자에서 가파르게 흑자 전환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걸 지금 선반에서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내년 내후년도 사상 최고 실적은 맞는데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도 영업이익 추이까지 보면 이 기울기가 옆으로 누웠거든요. 기울기가 옆으로 누웠다는 얘기는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이익은 늘지만 가파르게 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걸 선반에서 주가가 올라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도는 크게 이익이 안 는다면 이게 여기서 더 세게 달리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한국전력은 지금 대충 목표가는 39,700원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4만 원 넘어가면 좀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도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뭐 실적 발표하고 반등이 나오면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보고 흐름을 살펴보자 이렇게 전략 주신 것 같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저기 유니순이요. 유니순이요. 6,020원에. 네. 6,020원에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한 계세요? 6, 7% 정도. 6, 7%요? 네, 한 5년 됐어요. 저기 손자를 5년이요. 제때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유, 요거는 상담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전략을 한번 자세하게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순간 가격을 잘못 들었나 하고 자 봤었는데 지금 하여튼 네. 손실이 이제 어마어마하신 상태입니다. 손절을 치고 바꿔 타야 되나 아니면 버틴 김에 계속 버텨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손절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손절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일단 비중이 20-30%도 아니고 7%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냥 놔둬보자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6,000원이라는 가격에서 1,100원, 1,200원 뭐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손절을 한다고 손은 절대로 안 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 비중이니까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물타기를 해서 네. 비중을 낮추고 많이 올라간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세상이 알아버렸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또 뭐 다른 쪽 모멘텀을 끌고 와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흐름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강력하고 탄력적인 흐름이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25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둔 저 자리인데요. 저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꽤 많이 계십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 저점부터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제 신규로 유입된 물량들이 좀 단기 차익도 좀 하고 그러면서 또 좋아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6,000원의 한 절반 정도 3,000원 구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 문제는 그 가격도 지금부터 100%가 넘는 요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또 지금부터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저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과 오래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거 뭐 놔둔다는 거, 뭐 손절한다는 게 그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가격대를 잡아보자면 네. 1,510원을 딛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딛는다면 2,200원 구간에 리턴 값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청산을 하시고요. 아예 난 중장기로 보겠다. 그러면 덮어두고 3,000원 갈 때까지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유닛은 지금 5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뭐 빠지는 거 괜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5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회사가 지금 뭐 자금 사항도 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상증자까지 네. 하면서 지난주 근리락도 있었네요. 상당히 조금 이런 경우는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종목에 어떤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요즘 뭐 빠진 거 많은데 차라리 옮기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의 상황상 뭐 트렌드도 그렇고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두 분 다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아예 덮어두고 그냥 3,000원까지 오래오래 기다려 보시는 쪽 아니면 단기적으로 짚어주신 가격대 1,510원, 2,200원 요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닛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어떤 예. 종목 저는 궁금하시- 녹십자가 궁금해서요. 녹십자요. 예, 13만 3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17% 정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난번에 좀 고점 15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못 팔고 나오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네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고 그러면 예. 저희가 언제쯤 다시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예, 한번 잘- 살펴봐 예, 드릴게요. 예, 네. 예. 네, 자 녹십자 최근에 잘 갔는데 네 바로 그냥 이렇게 힘없이 꼬그라져 버려서 무척 좀 아쉽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선 홀딩합니까? 어떡합니까? 홀딩 하셔도 들어가. 음. 그게 뭐 부담은 많이 가겠지만 네. 예,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같은 우리 시청자님하고 입장이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의약품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뭐 불확실성 해소 그 이후에 반등으로 보시고 홀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우. 자, 최근에 안 그래도 막 의약품 관세 관련된 부분들 그쵸.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요즘 그것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최근에 한 2주, 3주 내내 빠졌던 부분은 아마 그거를 좀 미리 좀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뭐 일단
이번 주에 곧 재료가 이제 뭐 안 좋은 재료가 하나 노출되겠지만 이미 그걸 선반영하고 빠진 거니까 견디신 김에 좀 견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녹십자 홀딩하자 깔끔하게 전략 들어봤고요.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눈치 보기 상세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재훈 파트너는 솔브레인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삼성전자 가져오셨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준비할 때는 뭔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싶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준비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한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저는 조금 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7만 원을 있다라는 순간부터 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보시고 싶어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이제 그 테슬라 쪽에 고객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애플 쪽에 이미지 센서 쪽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AMD 이런 쪽에는 이제 HBM3 22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3, 4분기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깨지면 매수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우리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한 8만 4천 원 뜨는데 요즘 9만 원 제시하는데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브레인도 역시 뭐 오늘 반도체 소재 업체로 부터 삼성전자도 관계사인데 네. 솔브레인 준비한 이유 뭘까요? 일단 이게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겹칠 뻔했습니다. 네, 저 삼성전자 이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네. 이제 또 말씀드리긴 그렇고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이제 고순도 시가격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세 공정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문제는 이 삼전이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솔브레인도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한번 또 흐름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그렇고 가격이 좀 나와 있는 자리가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무방에서 제가 가격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두 분 가져오신 것도 그렇고 반도체를 주목하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